다리도 성치 않고 모자란 사내한테 시집을 와놓고 뭐가 좋다고 실실 웃어? 딸만 7을 줄줄이 둔 끝에 다리 저는 외아들 하나를 본 한시댁. 어느 처녀도 발을 들이려 하지 않던 그 집에 분이라는 처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우의 7의 모진 구박에도 손가락질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분이는 입가에 웃음을 거두지 않았지요. 그런데 분이가 그 집에 웃으며 들어온 데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이었습니다. 그 고을에 한씨 진사댁이 있었지요. 한때는 소슬대문이 우뚝했습니다. 곳간의 쌀섬도 그득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기와가 내려앉았지요.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담장도 허물어졌지요. 그 댁에는 딸이 7이었습니다. 큰딸 정순이 30이었지요. 막내 곱단이 19이었습니다. 그 7 누이 끝에 늦둥이 아들을 두었지요. 그가 한석이었습니다. 한데 한석은 어려서 큰 벽을 앓았지요. 그 뒤로 오른 다리를 절었습니다. 말수도 적어 더듬거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진사댁 아들이 다리를 전다며 그뿐인가. 말도 어둔에 모자란다지. 저런 집에 누가 딸을 주겠나. 딸 7도 시집 못 보낸 집이야. 곳간은 비고 빚만 쌓였다지. 아주 망조가 들었어. 그러니 며느리가 들어올 까닭이 없었지요. 혼처를 넣어도 번번이 퇴짜였습니다. 시아버지 한경배는 한숨만 쉬었지요. 윤씨 부인은 밤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낡은 가마 하나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저마다 목을 빼고 구경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처녀였지요. 17살이었습니다. 빛바랜 옥색 무명옷 차림이었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했습니다.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지요. 그 처녀가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지요. 분이가 그 기운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환하게 웃는 것이었지요. 세상에, 시집 오면서 웃네. 제정신인가? 신우이가 7이야. 구경하던 안악이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새색시. 다리도 성치 않고 모자란 사내한테 시집을 와놓고 뭐가 좋다고 실실 웃어. 분이는 그 안악을 돌아보았지요. 그러고는 곱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는 길이 참 좋았습니다. 안악은 어이가 없었지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까닭이었습니다. 분이가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에는 7 자매가 쭉 늘어서 있었지요. 맨 앞에 큰딸 정순이 섰습니다. 정순이 분이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그 눈빛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 며느리란 것이냐? 예, 큰형님. 분이라 하옵니다. 정순의 입꼬리가 비틀렸지요. 형님, 누가 너더러 형님이라 부르라더냐. 근본도 없는 떠돌이 주제에. 곁에 선 셋째 정애가 슬그머니 끼어들었습니다. 손끝은 야물어 보이는데요. 큰언니, 닥치거라. 저런 것이 무슨 며느리냐. 정순이 정애를 쏘아보았지요. 정애는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 들어라, 옳게.
이 집 살림은 내가 쥐고 있다. 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부려먹을 테니 각오하거라. 둘째 정의가 코웃음을 쳤지요. 옷고름 매무새하고는 어디 종살이나 하던 것 아니냐? 넷째 정월도 거들었습니다. 보따리가 저게 다야? 혼수도 없이 빈손으로 왔네. 자매들이 까르르 웃었지요. 분이의 보따리는 정말 단출했습니다. 허나 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가진 것은 없으나 손은 부지런합니다. 말본새 좀 보게. 주제도 모르는 것이. 정순이 분이의 보따리를 발끝으로 툭 찼지요. 보따리가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허리를 숙였지요. 묵묵히 그것을 주워 먼지를 털었습니다. 분이는 끝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늙은 부인이 나왔지요.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분이를 본 윤씨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내가 정녕 이 집에 오겠다 한 처자더냐? 예, 어머님.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윤씨는 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어쩐지 그 얼굴이 낯이 걷던 것입니다. 한데 어디서 본 듯도 하고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허나 윤씨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으니 헛것이 보이는 게야. 분이는 속으로 가만히 숨을 골랐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누군가 절뚝이며 나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순한 눈매를 한 청년이었지요. 한석이었습니다. 한석은 분이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말을 하려다 입만 달싹였지요. 어서 오시오. 그 더듬는 말에 자매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한석의 귀가 붉어졌지요. 그런데 분이는 한석을 보며 더 깊이 웃었습니다. 예, 왔습니다. 서방님. 그 한마디에 한석의 눈이 흔들렸지요. 누구도 그를 그리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혼례랄 것도 없는 단출한 절차였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지요.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석은 제 손만 만지작거렸지요. 이윽고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우리 집이 이래서. 누이들도 그렇고. 나도 이렇고. 한석이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았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도련님 덕에 살았는걸요. 한석이 고개를 들었지요. 내 덕에? 분이는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한석은 그 말뜻을 알지 못했지요. 어찌 알았겠습니까? 10년 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까요. 몸이 성치 않은 게 어찌 부끄럽습니까? 마음이 성치 않은 사람이 더 무섭지요. 한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한석은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밤이었지요. 분이는 한석의 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섰지요. 담장 너머로 둥근 달이 걸렸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손때 묻은 놀이개 한 짝이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달빛에 비춰보았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이 집에 왔습니다. 분이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렸지요. 분이가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병으로 누웠지요. 본래 분이네는 글 읽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진 모함을 당했지요.
가산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마저 화병으로 떠났지요. 어머니가 야윈 손으로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아, 이 어미 말을 새겨 듣거라. 예, 어머니. 사람은 살다 남의 정을 입는 법이다. 굶주릴 때 밥 한 술 얻어먹는 정이 있다. 추울 때 손 잡히는 정도 있지. 그것이 핏줄보다 진하니라. 어린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허나 그 말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지만 정은 더 진하니라. 받은 정은 잊지 말거라. 받은 정을 갚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분이는 천의 고아가 되었지요. 그 길로 길바닥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요.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집, 한씨 댁이었지요. 분이는 놀이개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집을 돌아보았지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10년 만에 또렷이 새겨졌지요. 받은 정을 갚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 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이 집 식구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이 저는 신랑도 몰랐지요. 눈물 많은 시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칼날 같은 큰 시누이도 알 리 없었지요. 오직 분이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슴 깊이 묻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분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지요.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폈지요. 손이 곱아 터졌지만 분이는 웃었습니다. 그때 정순이 부엌으로 들이닥쳤지요. 누가 부엌에 함부로 손을 대라더냐. 아침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솜씨나 보자. 맛이 없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분이는 군말 없이 죽을 쏘았지요.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정성껏 상을 차렸지요. 한석이 절뚝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분이의 터진 손을 보았지요. 손이 다 텄소.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렇지요. 네, 내가 도와주리다.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방님. 한석은 무어라 더 말하려다 그만두었지요. 그 눈빛이 안쓰러웠습니다. 분이는 그런 한석을 보며 또 웃었지요. 받은 정은 잊지 말거라. 분이는 어머니의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었지요. 분이는 기어이 그 정을 갚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분이가 웃으며 온 까닭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이의 하루는 늘 어둑한 새벽에 시작됐지요. 첫 딸기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분이는 우물로 나가 물을 길었지요. 항아리 7을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손이 얼어 갈라졌지요. 그래도 분이는 묵묵히 두레박을 당겼습니다. 물을 깃고 나면 빨래였지요. 자매 7의 옷가지가 산더미였습니다. 빨래를 마치면 바느질이었지요. 바느질이 끝나면 길쌈이었습니다. 일은 끝이 없었지요. 밥상에는 분이의 몫이 없었습니다. 자매들은 멀건 죽도 분이에게는 주지 않았지요. 종이 무슨 밥이냐. 누룽지나 긁어 먹어라. 정순의 말에 분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정순은 분이가 빨아 넣은 빨래를 일부러 흙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빤 것이냐, 흙투성이가 아니냐. 다시 빨아라. 오늘 밤 안에 못 널면 곳간에서 자거라. 분이는 한밤중까지 빨래를 다시 했지요.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지요. 낮에는 더한 일도 있었지요. 이웃 안악들이 마시를 온 날이었습니다. 정순이 분이를 마당 한복판에 불러 세웠지요. 얘들아, 우리 새 며느리 솜씨 좀 보아라. 정수는 분이가 지은 저고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느질을 푹푹 뜯어 던졌지요. 이 바늘땀 좀 보게. 꼭 지렁이가 기어간 것 같지 않으냐? 안악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분이의 바느질은 실은 곱고 촘촘했지요. 허나 분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뜯긴 저고리를 주워 들었지요. 세상에, 새색시가 어찌 저런 수모를 다 참누. 한 안하기보다 못해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한데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이의 길쌈은 누구보다 빨랐지요. 배 한 피를 짜는데 남보다 반나절이 덜 걸렸습니다. 샘도 밝아 곳간의 쌀을 알뜰히 갈무리했지요. 멀건 죽도 분이의 손을 거치면 한 끼가 두 끼로 늘었습니다. 그것을 본 정수는 심사가 더 뒤틀렸지요. 어디서 잔재주는 배워가지고 주제넘게 잘난 척이냐. 잘난 척이 아니옵니다. 그저 살림이 아까울 뿐이지요. 말대답이냐? 입을 놀리는 것 좀 보게. 분이는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난 척할 마음은 애초에 없었지요. 그저 이 집 살림이 거덜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분이가 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잠시 부엌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정희가 살그머니 들어왔지요. 그러고는 부뚜막에 재를 한 줌 집었습니다. 그것을 국솥에 슬쩍 뿌렸지요. 이윽고 상이 들어갔습니다. 정순이 국을 한 술 떠 넣었지요. 그러더니 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모래를 씹는 것 같구나. 솜씨가 이 모양이니 친정에서도 내쳤겠지. 분이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허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어 고개를 숙였지요. 제 솜씨가 모자랐습니다. 다시 끓여 올리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분이는 솥을 들여다보았지요. 국 위에 잿가루가 떠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누가 한 짓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지요. 새 물을 길어 국을 다시 안쳤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정수는 트집을 잡았지요. 국 간이 싱겁구나. 정성이 없어. 다시 맞춰 올리겠습니다. 분이는 군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경을 문틈으로 본 이가 있었지요. 막내 곱단이었습니다. 곱단은 차마 언니들을 말리지 못했지요. 허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곱단은 분이에게 슬그머니 다가왔지요. 옳게 미안해요. 분이가 곱단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미안합니까, 막내 아씨? 낮에 그 국에 재를 넣은 거 내가 봤어요. 근데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분이는 곱단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아씨가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 써 주어 고맙습니다. 곱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이 집에서 자기에게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분이가 처음이었습니다. 분이를 남몰래 살피는 또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한석이었습니다. 한석은 분이가 끼니를 거르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한석이 절뚝이며 부엌으로 왔지요. 그러고는 무언가를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헝겊에 싼 주먹밥이었지요. 이거 먹으시오. 서방님 잡수실 것 아닙니까?
나는 배 안 고프. 분이는 한석의 야윈 얼굴을 보았지요. 그 거짓말이 빤히 보였습니다. 같이 나눠 먹어요, 서방님. 두 사람은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았지요. 주먹밥 하나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분이는 문득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어찌 모르겠습니까? 10년 전에도 한석은 꼭 이러했으니까요. 그때도 제 밥을 덜어 굶주린 아이에게 주었지요. 다리를 절면서도 물찌개를 대신 저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분이었지요. 허나 한석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방님은 어찌 이리 마음이 고우십니까? 내가 뭘. 한석은 멋쩍게 웃었지요. 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뒤였지요. 분이가 늦도록 길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조용히 방문을 열었지요. 새아기, 아직 안 자느냐? 예, 어머님. 곧 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따뜻한 주먹밥이었습니다. 이거 남몰래 챙겼다. 어서 먹어라. 어머님, 내 딸들이 너를 모질게 대하는 걸 안다. 이 어미가 면목이 없구나. 윤 씨의 눈가가 또 붉어졌지요. 분이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님 마음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고맙구나. 이런 집에 와줘서. 참으로 고맙구나. 시어머니는 분이의 등을 쓸어 주었지요. 그러다 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데 너를 보면 자꾸 옛 생각이 나는구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 분이의 손이 멈칫했지요. 허나 윤 씨는 곧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늙은이 주책이지. 어서 자거라. 윤 씨가 나가자 분이는 주먹밥을 내려다보았지요. 10년 전에도 윤 씨는 꼭 이러했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말없이 밥을 쥐어주었지요. 분이는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이튿날이었지요. 분이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때 늙은 종 하나가 지게를 지고 지나갔지요. 한씨 댁에서 평생 종살이를 한 막동 노인이었습니다. 막동은 무심코 분이를 보았지요. 그러다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게를 진 채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아씨. 예, 영감님. 혹시 말입니다요. 막동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전에 우리 댁에 온 적이 있으십니까요? 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허나 분이는 태연히 두레박을 당겼지요. 제가 어찌 이 댁에 온 적이 있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막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분이를 돌아보았지요. 꼭 10년 전 그 갓난이 같아서요. 굶어서 쓰러졌던 그 아이 말입니다요. 그 갓난이는 어찌 되었습니까? 분이가 저도 모르게 물었지요. 글쎄요. 한철 있다 떠난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요. 부디 어디서든 잘 살고 있어야 할 텐데요.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것이 헛것을 보았나 봅니다요. 막동은 지게를 추스르고 자리를 떴지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마저 헹궜습니다. 막동이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허나 천한종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분이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분이가 시집살이를 견디던 무렵이었지요. 한 사내가 소슬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번들거리는 비단 두루마기 차림이었지요. 호박 풍잠이 가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아우 한복록이었지요.
한복록은 마당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 눈이 곳간과 선산 쪽을 훑었지요. 마치 샘을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한경배가 아우를 맞았지요. 어인 일로 또 왔는가? 형님도 참. 조카 혼사를 보러 왔지요. 사내는 능청스레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슬쩍 말머리를 돌렸지요. 한대 형님, 그 며느리란 것이 어디서 굴러온 처잔지나 아십니까? 근본도 모를 떠돌이를 들였다. 화를 입으면 어쩌시려고. 분이는 심성이 고운 아이일세. 한복록의 눈매가 가늘어졌지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리리다. 달이 저는 조카의 며느리 근본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게야. 이러다 종가가 끊기면 이 재산은 다 어찌 됩니까? 차라리 멀쩡한 이 아우가 맞는 것이 도리지요. 한경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이놈,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허허, 형님 위하는 말입니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한복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허나 그 눈빛만은 서늘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그는 혼잣말을 했지요. 멀쩡한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 말이지. 일이 어그러졌구먼. 그 말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것이 한복록에게는 가장 거슬리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 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본 한복록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한석이 곁에 와 앉았지요. 자, 작은 아버지가 또 왔다 갔소. 무슨 일로 오셨답니까? 모르오. 그저 아버지랑 다 다투기만 하오. 분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이 집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직감했지요. 허나 아직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다만 제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었지요. 받은 정을 갚으려면 먼저 이 집부터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지요. 한복록이 다시 소슬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식객 변서방이 뒤를 따랐습니다. 변서방은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지요. 그 얼굴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자꾸 한복록의 눈치를 살폈지요. 한복록은 사랑채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형님, 오늘은 기니 셈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셈이라니. 무슨 셈인가? 한복록이 변서방에게 눈짓을 했지요. 변서방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차용증이었지요. 형님이 3년 전 이 아우에게 빌린 돈입니다. 쌀로 치면 100섬이지요. 한경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섬, 내가 언제 그런 돈을 빌렸단 말인가? 여기 형님 인장이 또렷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한복록이 문서를 들이밀었지요. 과연 한경배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경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건 내 도장이 아닐세. 누가 위조한 게야. 허허. 형님, 그럼 이 도장이 가짜란 말씀입니까? 빚을 갚으시든지 못 갚으면 전담 문서를 내놓으십시오.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은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100섬이라니. 이 집 형편으로는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석이 절뚝이며 사랑채로 들어섰지요. 한복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오, 조카도 왔구나. 마침 잘 됐다. 자, 작은 아버지.
내 아비가 진 빚이다. 외아들이 너이니 책임을 져야지. 한복록이 붓과 문서를 들이밀었지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 문서는 안 됩니다. 이놈이 말도 못하는 것이 고집은 세구나. 한복록이 한석의 손목을 우악스레 잡았지요. 도장을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때였지요. 분이가 사랑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어딜 함부로 나서느냐? 정순이 뒤따라 소리쳤지요. 허나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버님, 그 문서를 잠시만 보여주십시오. 내깟 며느리가 무얼 안다고. 100섬이나 되는 빚입니다. 무얼 빌렸는지는 알아야지요. 한복록이 마지못해 차용증을 던지듯 내주었지요. 샘에 밝은 분이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었습니다. 한데 무언가 걸렸지요. 이 문서를 쓴 날이 3년 전 봄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 어쩔 테냐. 3년 전 봄이면 아버님이 중풍으로 누워 계시던 때입니다. 손도 못 쓰시던 분이 어찌 도장을 찍으셨겠습니까? 순간 한복록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허나 그는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날짜야 적는 자가 헷갈렸을 수도 있지. 도장은 분명 형님 것이다. 하오나 내 말이 옳다는 증좌가 어디 있느냐? 아픈 날을 적어둔 문서라도 있느냐? 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누우셨는지 적어둔 것이 없었지요. 그저 식구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증좌도 없이 어른을 모함하다니. 며느리 버르장머리가 고약하구나. 한복록이 차용증을 도로 낚아챘습니다. 분이는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심증은 분명했습니다. 허나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보름 안에 이자부터 갚으시오. 못 갚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한복록은 변 서방을 데리고 떠났지요.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식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한경배는 넋이 나가 있었지요. 아무래도 전답을 내주는 수밖에 없겠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정순이 발끈했습니다. 또 나서는구나. 며느리 주제에. 큰형님, 그 차용증은 가짜가 분명합니다. 분명하면 무얼 하느냐? 증좌가 없지 않으냐? 정순이 한숨을 쉬었지요. 작은 아버지는 고을 아전들과 친분이 두텁다. 관아에 가도 우리가 진다. 괜히 들쑤셨다. 집안만 더 결단난다. 둘째 정의도 거들었지요. 맞아. 그냥 전답 내주고 입 다물자. 전답을 내주면 우린 뭘 먹고 삽니까? 분이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굴더라도 관아에 끌려가는 것보단 낫지. 정순이 잘라 말했지요. 그때 곱단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근데 옳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닥치거라, 막내야. 어른들 일에 끼지 말고. 정순이 쏘아붙였지요. 곱단은 움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여보, 정말 전답을 다 내줘야 하는 겁니까? 낸들 알겠소. 작은 아우가 저리 나오니. 한경배가 담뱃대만 빨았습니다. 기둥뿌리까지 다 내주면 우린 거리에 나앉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한경배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평생 동생에게 휘둘려 온 가장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체념한 식구들 사이에서 분이는 답답하기만 했지요. 그날 밤이 깊었습니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때 곁에 누운 한석이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예, 서방님. 낮에 그 차용증 말이오. 보셨습니까? 한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더니 또박또박 더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글씨 아버지 글씨가 아니오. 분이의 눈이 커졌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를 좀 아오.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버지 글씨는 획이 곧소. 한데 그 글씨는 끝이 휘었소. 작은 아버지 버릇이오. 분이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자란다 손가락질 받던 한석이었지요. 실은 글을 읽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서방님, 그걸 어찌 여태 숨기셨습니까? 말을 더듬으니 다들 모자란다 하고 한석이 쓸쓸히 웃었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겠소. 분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모자란 사내의 말을 관아가 들어줄 리 없었지요. 손에 잡힐 듯한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 했지요. 서방님, 그 글씨 이야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옵니다. 한석은 영문을 몰랐지요. 허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분이는 막동 노인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엇입니까요, 세아씨? 3년 전 봄, 작은아버님이 이 댁에 자주 드나드셨습니까? 막동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드나들다마다요. 진사 어른이 누우신 틈에 내실을 제 집처럼 들락거렸습죠. 도장이며 문서며 죄 작은 어른이 만졌습니다요. 관아에 가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간 막동의 낯이 새파래졌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요. 영감님, 소인은 천한 종입니다요. 종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작은 어른이 알면 소인은 그날로 죽은 목숨입니다요. 막동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늙은 종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진실을 아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멸기를 겁내는 것이었지요. 알겠습니다. 무리한 청을 드렸습니다. 분이는 더 조르지 못했지요. 증인도 증좌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심증뿐이었지요. 분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장은 보름 안에 닥칠 이자부터 막아야 했지요. 시간을 벌어야 진실을 캘 틈도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분이는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단 하나의 혼수였지요. 은가락지와 폐물 몇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진 살림에도 끝내 물려준 것이었지요. 분이는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품에 넣었지요. 임자어, 어디 가오? 잠에서 깬 한석이 더듬더듬 물었습니다. 저자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슨 일로? 분이는 빙긋 웃었지요. 이 집을 지키는 일입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한석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분이를 보았지요. 분이는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제 것을 팔아 시댁 빚을 막으러 가는 길이었지요. 한 번 내디딘 걸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자에 이르렀지요. 분이는 금은방 앞에 섰습니다. 늙은 주인이 폐물을 받아 이리저리 굴려보았지요. 은이 무겁구먼.
단양 쳐주리다. 주인 어른, 이 가락지 안쪽을 보십시오. 도장이 찍힌 관제 은입니다. 스무냥은 받지요. 주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분이의 셈이 빈틈없었지요. 세댁이 보통이 아니구먼. 10냥 줄이다. 18냥. 그 아래로는 안 됩니다. 주인은 한참 분이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 18냥. 분이는 돈을 품에 단단히 여몄습니다. 닥친 이자를 막기에 빠듯한 돈이었지요. 그래도 한시름 던 셈이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길 건너에서 누군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한복록의 식객 변서방이었습니다. 변서방의 눈이 묘하게 빛났지요. 분이는 그 눈길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폐물을 판 그 일이었지요. 곧 무서운 누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이는 사람을 보내 이자를 치렀습니다. 보름 말미를 번 셈이었지요. 그래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힐 증좌가 없었으니까요. 평안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였지요. 한복록이 소슬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이 집에 도둑이 들었소. 식구들이 마당으로 몰려 나왔지요. 한경배가 놀라 물었습니다. 도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조카 며느리가 이대 폐물을 훔쳤소. 훔쳐서 저자에 내다 팔았소. 내 사람이 똑똑히 봤소. 한복록이 변서방을 앞으로 떠밀었지요. 변서방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금은방에서 파는 걸 보았소. 정순의 눈이 휙 돌아갔지요. 그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떠돌이 주제에 도둑질까지. 큰형님, 그것이 아닙니다. 닥쳐라. 판 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입니다. 허나 이대 폐물이 아닙니다. 좌중의 눈이 분이에게 쏠렸지요.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였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락지지요. 제가 시집 올 때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던 것을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대 폐물이라면 어느 곳간에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대보십시오. 정순이 말문이 막혔지요. 곳간에서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다 썼느냐? 한복록이 다그쳤지요. 분이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오늘 아침 받으신 이자, 그 돈입니다. 무어라? 제 어머니 유품을 팔아 이 집 빚을 막았습니다. 순간 마당에 침묵이 흘렀지요. 한경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내 혼수를 팔아 우리 빚을 막았단 말이냐. 며느리가 마땅히 할 일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한복록의 낯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둑 누명이 도리어 며느리의 갸륵함만 드러낸 셈이었지요. 허나 그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님, 한 가지 여쭙겠소. 또 무슨 수작인가? 저 폐물이 정말 제 것인 줄 어찌 아시오? 근본도 모를 떠돌이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내 수소문에 보니 저 며느리가 어느 댁에서 도망친 노비라는 말이 있더이다. 한경배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어라? 그 무슨 망발인가? 도망 노비를 며느리로 들였다. 소문이 나 보시오. 이 가문이 온전할 성십소. 관하에서 가만히 있겠소.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한복록의 말이 독처럼 퍼졌지요. 거짓말. 우리 올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곱단이 발끈했습니다.
허나 정순이 곱단을 막아섰지요. 막내야, 어른들 일에 끼지 마라. 며느리가 몰래 돈을 만지고 폐물을 파는 것도 다 꿍꿍이가 있어서지요. 닥치게 내 며느리를 모함하지 말게. 허허. 모함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일이지요. 한복록은 비릿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변서방이 뒤따르며 한석을 흘끔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이 까닭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실은 변서방에게는 묵은 사연이 있었지요. 오래전 떠돌다 굶어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댁 도련님이 주먹밥을 쥐어주었지요. 그 어린 도련님이 바로 한석이었습니다. 변서방은 그 은혜를 거짓으로 갚는 듯 했지요. 가슴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서늘했지요. 도둑 누명은 벗었지요. 허나 더 무서운 말이 떨어진 것입니다. 도망노비라는 한마디였지요. 분이는 떠돌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될 길이 없었지요. 한복록은 바로 그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한경배가 분이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새아기야, 나는 너를 믿는다. 아버님, 허나 저 소문이 마을에 돌면 일이 성가셔지겠구나. 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시아버지의 믿음은 고마웠지요. 허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한석이 방에서 분이를 기다렸습니다. 임자. 예, 서방님. 네, 내 혼수까지 팔게 해서 미안하오. 제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한석은 한참을 머뭇거렸지요. 그러더니 품에서 헝겊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거 임자 가지요. 분이가 꾸러미를 풀었지요. 순간 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때 묻은 놀이개 한 짝이었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지닌 거요. 한석이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본디 한 쌍이었소. 어머니가 주신 거요. 한데 어릴 적에 한쪽을 줘 버렸소. 분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굶주린 아이한테. 처마 밑에서 다 죽어가던 아이였소. 한석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렸지요. 이름도 모르오. 그 뒤로 못 봤소. 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석이 준 그 한쪽이었지요. 지금 분이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10년째 고이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쪽을 한석이 이제 건넨 것이지요. 왜 이것을 제게 주십니까? 임자가 제일 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걸 주는 거요. 분이는 끝내 울음을 삼켰지요. 진실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나 입을 떼지 못했지요. 도망노비 소문이 도는 마당이었지요. 떠돌이였던 과거를 밝히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방님, 이 놀이개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한석은 환하게 웃었지요. 분이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돌아올 곳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돌아올 곳? 예. 그래서 더 지키고 싶습니다. 한석은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했지요. 허나 분이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분이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텅 빈 곳간을 알뜰히 갈무리했지요. 길쌈으로 짠 배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저자에 같이 가시지요. 네, 내가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서방님 셈이 저보다 밝은 거요. 한석은 망설였지요. 허나 분이가
손을 잡아 끌자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한 포목 장수가 배값을 후려쳤지요. 이거 한 필에 닷 돈이요. 닷 돈이라니요. 그때 한석이 더듬더듬 끼어들었습니다. 이 배는 오리 곱고 촘촘하오. 여덟 돈은 받아야마 맞소. 한석의 셈은 정확했지요. 장수는 결국 8돈에 사갔습니다. 보십시오. 모자란 게 아니라 똑똑하시지 않습니까? 한석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지요. 그러더니 모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분이도 따라 웃었지요. 막내 곱다는 이제 대놓고 분이를 따랐습니다. 옳게.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옳게 믿어요. 고맙습니다, 막내 아씨. 셋째 정에도 슬그머니 곁에 앉았지요. 옳게. 그 도망 노비 소문 다 거짓말이지요? 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웃었지요. 저는 떠돌이였습니다. 허나 도망 노비는 아니었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길을 떠돌았을 뿐입니다. 세상에 고생 많았겠네요. 고생이야 누구나 하는 거려. 그래도 옳게는 늘 웃잖아요. 나는 그게 부러워요. 웃는 게 강한 겁니다, 아씨. 세상이 울리려 들 때 웃어버리면 도리어 어쩌지 못하지요. 정혜가 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흘렀습니다. 곁에 있던 곱단도 끼어들었지요. 우리 그냥 친언니, 친동생 하기로 해요. 막내 아씨가 그래 주신다면야 더 없는 영광이지요. 세 사람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모처럼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허나 담장 밖은 달랐지요. 마을에는 흉흉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댁 며느리가 도망 노비라더라. 어쩐지 근본이 수상하더라니. 시집 오던 날 비웃던 입들이었지요.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전 분이를 칭송하던 안악도 발기를 끊었지요. 우물가에서 분이가 다가가면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댁, 미안하네만 우리 좀 봐주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도망 노비랑 엮였다. 소문나면 우리도 곤란해서. 분이는 말없이 두레박을 당겼지요. 한 번 돌아선 인심은 차가웠습니다. 받은 정을 갚으려 애쓸수록 세상은 분이를 더 밀어내는 듯했지요. 그날 밤 윤씨 부인이 분이의 방을 찾았지요. 새아기, 그 소문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어머님, 내 너를 믿는다. 너처럼 고운 아이가 무슨 도망 노비란 말이냐. 고맙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또 고개를 갸웃했지요. 한데 내 요사이 자꾸 한 가지 예실이 떠오르는구나. 오래전에 굶주린 아이를 하나 거둔 적이 있다. 그 아이도 너처럼 눈이 맑았지. 분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름도 못 물어봤구나. 그 아이가 잘 컸을지. 분명 잘 컸을 겁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분이의 머리를 쓸어주고 나갔지요. 분이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눌렀습니다. 바로 그 은인이 시어머니였지요. 허나 이 마당에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지요. 한복록은 제 집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떠돌이라는 게 저것의 약점이지. 한복록은 변서방을 불렀지요. 그 늙은 종, 막동이 말이다. 막동이는 왜 찾으십니까? 그놈이 3년 전 일을 안다. 입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그 며느리의 떠돌이 과거, 그걸 빌미로 형님을 올가매면 한복록의 눈이 번뜩였지요.
전답이고 뭐고 다 내 것이 되는 게야. 변서방은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폭풍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요. 한씨 댁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도망 노비 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분이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지요. 한석이 곁에서 분이를 다독였습니다. 임자, 사람들 말 너무 담아두지 마오. 괜찮습니다, 서방님. 내가 임자 편이오. 언제까지나. 분이는 빙긋 웃었지요. 그 한마디가 큰 위로였습니다. 허나 대문 밖 인심은 싸늘했지요. 빚을 준 이웃들이 슬그머니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한씨 댁이 곧 결단난다던데. 빌려준 거나 받아야지. 도망 노비를 들였다며. 엮였다 화 입을라. 분이는 일일이 찾아가 사정을 했지요. 그래도 한 번 돌아선 인심은 쉬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데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어느 날 한복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웬 늙은 부자를 데리고 왔지요. 비단옷을 걸친 최 부자였습니다. 한복록이 사랑채에 떡하니 앉았지요. 형님, 좋은 소식을 가져왔소이다. 또 무슨 수작인가? 내 형님 사정이 딱해 길을 하나 더 드리리다. 한복록이 능청을 떨었지요. 여기 최 부자께서 셋째 조카를 소실로 드리고 싶어 하시오. 패백으로 쌀 쉰 섬을 내신다 하오. 그 쌀이면 빚도 갚지요. 정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부자가 느물느물 정혜를 훑었지요. 허허, 참한 처자로구먼. 마음에 드오.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정혜가 분이의 뒤로 숨었습니다. 닥치시오. 한경배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딸을 늙은이 첩으로 보내라고? 차라리 굶어 죽겠네. 형님, 고집 부릴 처지가 아니오. 아버지 쌀 쉰섬이면 빚을 다 갚는데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지요. 큰언니, 곱단이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도 정혜를 보내고 싶진 않아. 허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니.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정순도 모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모질게 만든 것이지요. 한복록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한복록은 좌중을 둘러보며 비수를 꺼냈습니다. 전답을 내놓든지 정혜를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오. 그래야 그 며느리 도망 노비 일도 내덮어드리지요. 무슨 소리냐. 안 그러면 저 며느리를 도망 노비로 관하에 구할 것이오. 도망 노비를 숨긴 죄, 온 집안이 경을 칠 텐데. 그래도 좋소. 세상에, 어찌 그런 끔찍한 말을. 윤씨 부인이 가슴을 쳤지요. 작은 아버지, 너무하시잖아요. 곱단이 울먹였습니다. 허나 한복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식구들이 술렁였지요. 분이는 가슴이 죄어들었습니다. 한복록이 분이의 과거를 칼처럼 쥔 것이지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일이었지요. 온 집안의 목줄을 쥘 셈이었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패를 꺼내기로 했지요. 차용증이 가짜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그 차용증은 위조입니다. 또 그 소리냐? 증좌가 있느냐? 있습니다. 막동 영감이 그날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순간 한복록의 입꼬리가 비틀렸지요. 막동이 그 늙은 종 말이냐?
어디 불러보아라. 분이는 막동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막동이 마당으로 나왔지요. 한데 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3년 전 그 일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막동은 분이를 참아보지 못했지요. 한참을 떨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영감님, 소인은 그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요. 영감님, 분명 보셨다고 제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인이 언제 그랬습니까요? 세아 씨가 잘못 들으셨겠지요. 막동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분이는 그 떨림에서 거짓을 읽었습니다. 허나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보아라. 늙은 것이 헛것을 본 게다. 이래도 전답을 못 내놓겠소, 형님? 한복록이 비웃었습니다. 분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믿었던 증인이 입을 닫은 것입니다. 실은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복록이 막동을 은밀히 불러 협박했지요. 내가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면 내 자식 내외까지 화를 입을 게다. 천한 종놈이 양반 일에 끼어들면 어찌 되는지 알렸다. 늙은 종은 밤새 떨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 목숨도 자식도 위태로웠지요. 결국 막동은 입을 다물기로 한 것입니다. 한복록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보시오, 형님. 증인이라는 게 이렇소. 다 헛소리였던 게요.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지막 패가 무너진 것이지요. 샘도 말솜씨도 소용없었지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말입니다. 허나 한경배는 끝내 굽히지 않았지요. 내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은 못 판다. 형님, 내 며느리도 못 내친다. 썩 나가게. 한복록은 최 부자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 부자는 헛걸음에 잔뜩 골이 났지요. 대문을 나서며 한복록이 나직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곱게 하려 했더니 안 되겠구나. 관아를 움직이는 수밖에. 변 서방이 그 곁에서 고개를 떨구었지요. 차마 말리지도 따르지도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복록이 떠난 뒤 한경배가 분이를 불렀지요. 새아기야,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애비가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정해도 너도 내주지 않으마. 허나 작은 아버지가 관아를 움직이면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한경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분이는 그 마음이 고마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구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정혜가 분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옳게. 나 때문에 미안해요. 아씨 탓이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곱단도 분이 곁에 바싹 붙었지요. 옳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끝까지 길을 찾아볼 테니까요. 근데 막동 영감님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영감님도 무서우셨겠지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분이는 곱단의 머리를 쓸어 주었지요. 그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씨 부인이 분이를 가만히 불렀지요. 새아기야, 이 어미가 무능해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우리 식구다. 그것만은 잊지 마라. 예, 어머님. 잊지 않겠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유일한 위로였지요. 분이는 애써 웃어 보였지요.
허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진실은 분명한데 증인은 입을 닫았지요. 제 과거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셈이었지요. 그날 밤늦게 분이는 막동의 방을 찾았지요. 영감님, 주무십니까? 세아 씨. 막동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여쭙고 싶어서요. 작은 아버님이 영감님을 협박했지요? 막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 자식 내외까지 해코지하겠다 했습니다요. 소인이 못나서 세아 씨를 못 도왔습니다요. 면목이 없습니다요. 영감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분이는 막동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만은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막동은 차마 답하지 못했지요. 허나 그 가슴에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불씨였지요. 방으로 돌아온 분이는 한석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방님, 그 차용증 원본을 관아가 살피면 글씨가 다른 걸 알지 않을까요? 글쎄 작은 아버지가 아전들과 친하니 누가 봐주겠소.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무슨 수라도 찾아야지요. 분이는 밤새 궁리했지요. 허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밤이 더 깊었습니다. 분이는 홀로 마루에 앉았지요. 막동에 떨리던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막동을 원망할 수는 없었지요. 천한 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석이 곁에 와 앉았습니다. 임자 너무 마음 쓰지 마오. 서방님, 제가 이 집에 화만 불러온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임자는 우리 집 복이요. 내가 임자를 꼭 지키겠소. 서방님 혼자 무슨 수로요? 무슨 수가 없어도 지킬 거요. 임자가 없으면 나도 없소. 분이는 한석의 손을 잡았지요. 그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치서 막동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늙은 종의 눈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지요. 세아 씨 이 늙은 것을 용서하시구려. 견딜 수 없는 날이 오거든 꼭 진실을 말하리다. 막동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나직한 다짐은 분이에게 닿지 않았지요. 허나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코앞에 와 있었지요. 한복록은 곧 장관하러 달려갔지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아전들을 구워 삶았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한씨 댁을 빚진 죄인으로 고한 것이지요. 제 집으로 돌아온 한복록이 변 서방을 불렀습니다. 내일 포졸들이 들이닥칠 게다. 그 며느리를 도둑의 도망 노비로 엮어 옥에 쳐넣을 것이야. 어른, 그 세아 씨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사또가 정한다. 어른,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무어라? 내 놈이 또 토를 다는 게냐? 아닙니다. 썩 물러가거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변 서방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가슴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구렁에 빠뜨리는 일이었지요. 한데 차마 거역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소슬대문을 들이닥쳤습니다. 한씨 댁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식구들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한복록이 포졸들을 앞세우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그 빛바랜 차용증이 들려 있었지요. 사또께 다 고하였소. 이 며느리가 가문 폐물을 훔쳤고 이 집은 백선 빚을 갚지 않았소. 작은 아버님,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분이가 또랑또랑 외쳤습니다. 멀쩡한 집안을 거짓으로 무너뜨리려 하시다니요. 닥쳐라. 할 말이 있거든 옥에 가서 떠들어라. 한경배가 앞을 막아섰지요. 내 며느리는 도둑이 아닐세. 그 차용증은 가짜일세.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관하에서 가릴 일이오. 한복록이 차갑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며느리를 끌어내라. 안 됩니다. 우리 올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곱단이 울부짖었지요. 허나 포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비키지 못할까? 관아의 명이다. 제발 우리 올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정에도 포졸의 옷자락을 붙들었지요. 허나 포졸은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포졸들이 분이에게 다가갔지요. 분이는 꼿꼿이 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등을 곧게 폈지요. 작은 아버님, 오늘은 뜻대로 되시겠지요. 분이가 한복록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허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반드시요. 흥. 옥에서나 그 큰 소리를 쳐 보아라. 한복록이 비웃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동 노인이 달려 나왔지요. 아, 안 됩니다요. 그 차용증은 위조입니다요. 좌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복록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이 늙은 것이 어제는 모른다더니 소인이 비겁했습니다요. 다 봤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요. 막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3년 전 작은 어른이 도장을 몰래 찍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요. 형님이 누우신 틈에 말입니다요. 백선 빚은 새빨간 거짓입니다요. 저 미친 늙은이를 당장. 한복록이 눈짓을 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 둘이 막동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늙은이부터 끌어내라. 사내들이 늙은 몸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막동이 마당의 돛돌에 나뒹굴었지요. 그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영감님, 분이가 비명을 질렀지요. 막동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친 늙은 종이 그렇게 또 쓰러진 것입니다. 한석이 절뚝이며 분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이 사람은 못 데려가오. 이 모자란 것이 까분다. 비켜라. 포졸 하나가 한석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한석이 마당에 나동그라졌지요. 다친 다리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분이가 한석에게 달려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채에서 윤씨 부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새아기를 어디로? 윤씨는 그 광경을 보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더니 풀썩 쓰러졌지요. 어머님,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막동은 피를 흘린 채 누웠지요. 윤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한석은 다친 다리로 신음했지요. 내일 사또 앞에서 죄를 묻겠다. 끌고 가라. 한복록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포졸들이 분이를 끌어냈지요. 분이는 끌려가면서도 식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옳게. 이 임자 가지 마오. 임자. 한석이
다친 다리로 기어왔지요. 허나 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곱단이 그 뒤를 따르려다 포졸에게 막혔지요. 한복록의 얼굴에는 비릿한 승리의 웃음이 스쳤습니다. 분이가 끌려간 집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지요. 곱단이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올케를 어떻게. 정혜도 곱단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지요. 정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진작 올케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큰언니, 이제라도 올케를 구해요. 그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데 무슨 수가 있겠니? 작은 아버지가 관할을 쥐고 있는데 정희가 한숨을 쉬었지요. 그래도 포기 못해요. 올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곱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한석은 다친 다리를 끌며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임자를 구해야 하오. 서방님, 그 몸으로 어딜 가시려고요. 가만 나한테. 한석이 말을 잊지 못했지요. 후들거리는 다리로 안간힘만 썼습니다. 올케가 우리 위해 다 짊어졌는데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정혜가 흐느꼈지요. 못난 우리가 올케만 고생시켰어요. 곱단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다. 다 이 큰언니가 모질었던 탓이야. 정순이 고개를 떨궜지요.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경배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못난 애비라 이 사달이 났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이대로 두면 올케가 죽습니다. 정순이 이를 악물었지요. 어떻게든 내일 관아에 갑니다. 다 같이요. 그래. 가서 진실을 밝혀야지. 정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식구들은 서로를 붙들었지요. 네, 내가 그 글씨를 아오. 그건 작은 아버지 글씨요. 한석이 답답한 듯 외쳤습니다. 한석아, 그게 무슨 말이야? 곱단이 돌아보았지요. 허나 경황이 없어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들 의원을 부르러 뛰었습니다. 윤 씨는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요. 하룻밤 새 집안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한편 변서방은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피 흘리는 막동을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올가맨 손이었지요. 문득 예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굶주리던 시절이었지요. 어린 한석이 말없이 밥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거짓으로 갚는가 싶어 견딜 수 없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밤 변서방은 의원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영감님, 부디 깨어나시오. 이대로 가면 죄 없는 사람이 죽소. 변서방은 주먹을 꼭 쥐었지요. 그 마음의 작은 결심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관아의 차디찬 옥에 갇혔습니다. 좁은 옥방에는 한기가 가득했지요. 분이는 두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요. 도둑으로 몰려 옥에 갇혔습니다. 진실을 아는 막동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석마저 다쳤지요. 받은 정을 갚으러 왔건만 도리어 더 큰 화를 부른 듯 했지요.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받은 정을 갚으려 했을 뿐인데
어찌 일이 되었습니까? 분이는 차디찬 옥벽에 이마를 기댔지요. 흐느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늙은 옥졸이 창살 너머로 분이를 보았지요. 세댁, 울지 마시오. 죄가 없으면 하늘이 알아줄게요. 나도 한씨 댁 인심을 아오. 어르신, 그 댁 며느리가 도둑일 리 없지. 기운 내시오. 어르신, 바깥 소식을 좀 아십니까? 글쎄 그 댁 늙은 종이 크게 다쳐 깨어날지 모른다더군. 남편 되는 이도 다리를 못 쓴다 하고 안주인은 자리에 누웠다지. 다 저 때문입니다. 세댁 탓이 아니오. 못된 자가 따로 있지.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물 한 모금이 다구려. 옥졸이 물그릇을 들이밀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분이는 그 말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는 품속에 놀이개를 꺼냈지요. 한석이 준 그 한쪽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옥창으로 스며들었지요. 놀이개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받은 정은 잊지 말거라. 어머니, 저는 아직 그 정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그것을 가슴에 꼭 품었지요. 허나 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분이의 흐느낌만이 빈 옥방에 나직이 울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분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지요. 받은 정을 갚겠다던 다짐마저 이 밤에는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옥방의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분이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지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한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지요. 받은 정은 잊지 말거라. 정을 갚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니라. 분이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에 다시 빛이 돌았지요. 그래,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분이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진실은 분명 제 편이었지요. 증인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외쳐볼 작정이었지요. 그 시각 한씨 댁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석이 다친 다리를 끌고 곱단을 깨웠지요. 곱단 누나. 일어나 보오. 한석아,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낮에 내가 한 말. 그 차용증 글씨 말이오. 그 글씨는 아버지께 아니오. 작은 아버지 글씨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글을 읽을 줄 아오. 사람들은 모르지만 곱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석이 내가 글을? 그렇소. 내일 사또 앞에서 그걸 밝혀야 하오. 한대 증인이 있어야 하오. 막동 영감님이 깨어나야 하는데. 그때 막동을 살피던 의원이 방에서 나왔지요. 영감님이 방금 정신을 차렸소이다. 식구들이 우르르 막동에게 달려갔습니다. 영감님, 정신이 드십니까? 막동이 힘없이 눈을 떴지요. 세세아 씨는 어찌 되었습니까요? 내일 사또 앞에서요. 도둑의 도망 노비로 몰려서요. 막동이 떨리는 손으로 자리를 짚었습니다. 소인이 가야 합니다요. 다 봤으니까요. 그 몸으로 어딜 가신다고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입을 다물면 그게 죄지요. 어제는 무서워 도망쳤지만 이번엔 아닙니다요. 막동은 기어이 몸을 일으켰지요. 늙은 종의 눈에 형형한 빛이 어렸습니다. 한편 변서방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그는 굶주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석이 나눠준 밥 한 술이 눈에 선했지요.
그 은혜를 거짓으로 갚은 자신이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지요. 더는 안 되겠다. 변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살리는 길은 하나뿐이었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한복록의 서슬이 떠올랐지요. 다시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변서방은 날이 밝도록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요.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또가 동원에 높이 앉았지요. 분이가 죄인의 몸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복록이 의기양양하게 섰지요. 사또, 저 며느리가 가문 폐물을 훔치고 백섬 빚도 갚지 않았소이다. 사또가 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내 죄를 인정하느냐? 소녀 죄가 없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습니다. 이 차용증부터 거짓이옵니다. 무엇이 거짓이란 말이냐? 문서에 적힌 날은 3년 전 봄입니다. 그때 시아버님은 중풍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손도 못 쓰시던 분이 어찌 도장을 찍으셨겠습니까? 좌중이 술렁였지요.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복록이 다급히 끼어들었지요. 사또, 저 며느리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날짜야 적는 자가 헷갈렸을 뿐입니다. 도장은 분명 형님 것입니다. 증좌가 있느냐? 진사가 그날 누웠다는 문서라도 있느냐? 사또가 분이에게 물었지요. 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을 적어둔 것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보십시오, 사또. 증좌가 없지 않습니까? 한복록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게다가 저 며느리는 근본도 모를 도망 노비올시다. 도망친 종의 말을 어찌 고지 듣겠습니까? 거짓이 입에 붙은 것들이지요. 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긴, 떠돌이 며느리의 말만으로는 믿기 어렵구나.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과거가 도리어 발목을 잡은 것이지요. 진실을 말해도 그 입이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저 며느리를 형틀에 묶어라. 사또가 마침내 명을 내렸지요. 매를 쳐서라도 도둑질을 자백바 드렸다. 포졸들이 형틀을 끌어왔습니다. 분이의 손목이 묶이려는 순간이었지요. 식구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또, 우리 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한경배가 외쳤지요. 허나 사또는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복록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지요. 분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자,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한 사내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변서방이었지요. 한복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내 놈이 여길 어찌. 변서방이 사또 앞에 털썩 무릎 꿇었지요. 한데 입이 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복록의 매서운 눈초리가 그를 짓눌렀지요. 소인은 무엇이냐? 어서 고하라. 변서방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복록이 나직이 으르렁거렸지요. 네 이놈. 입을 잘못 놀리면 어찌 되는지 알렸다. 그 한마디에 변서방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한참을 떨던 변서방은 끝내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러고는 외쳤습니다. 그 차용증은 위조된 것입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혔지요. 소인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3년 전 진사 어른이 누우신 틈에 말입니다. 한복록 어른이 도장을 몰래 찍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도망 노비 소문도 거짓입니다.
어른이 시켜서 퍼뜨린 헛소문이옵니다. 변서방은 한복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니 벌을 받겠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지요. 머리에 천을 동인 막동이었습니다. 사또 소인도 보았습니다요. 너는 누구냐? 한씨 댁 늙은 종이옵니다. 3년 전 그날 말입니다요. 작은 어른이 도장을 찍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요. 어제는 모른다더니 오늘은 또 봤다는 게냐? 사또가 미심쩍게 물었지요. 어제는 목숨이 무서워 거짓을 고했습니다요. 허나 죽기 전에 참말을 해야지요. 막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증인이 둘이었지요. 허나 한복록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사또, 저것들이 짜고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무슨 증좌가 있다고요. 좌중이 다시 술렁였지요. 그때 한석이 절뚝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소인이 증좌를 보이겠습니다. 너는 또 누구냐? 이 대구의 아들 한석이옵니다. 한복록이 코웃음을 쳤지요. 사또, 저 조카는 모자란 자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모자란지 아닌지는 글로 보여드리겠소. 한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지요. 그 차용증 본문을 보십시오. 제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글씨란 말이냐? 작은 아버지 글씨입니다. 회기 끝마다 휘는 버릇이 있지요. 작은 아버지께 같은 글을 써보라 하십시오. 견주어 보면 압니다. 사또가 한복록에게 붓을 내밀었지요. 써 보아라. 한복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글씨가 같으면 끝장이었지요. 어허, 어찌 못 쓰는 게냐. 한복록은 차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매서워졌지요. 여봐라. 한복록의 집을 뒤져 다른 문서를 가져오라. 잠시 뒤였지요. 한복록이 쓴 문서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글씨를 견주니 한 사람의 솜씨가 분명했지요. 똑같다. 글씨가 똑같아.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복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한복록. 네,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또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요. 사또. 닥쳐라. 문서를 위조하고 형의 재산을 노리고 죄 없는 며느리를 무고하였다. 게다가 늙은 종을 상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다. 한복록은 그제야 털썩 주저앉았지요. 한복록은 곤장백대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다. 또한 고을에서 멀리 내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포졸들이 한복록을 끌어냈습니다. 한복록은 발버둥을 쳤지요.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허나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분의를 해하려던 자의 초라한 최후였지요. 사또는 변서방을 보았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으나 스스로 뉘우쳤다. 그 점을 참작하여 가벼이 다스리겠다. 감사합니다, 사또. 변서방은 엎드려 눈물을 흘렸지요. 마침내 옛 빚을 갚은 것입니다. 한씨 댁 며느리는 죄가 없다. 어서 풀어주어라. 분이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식구들이 우르르 달려와 분이를 끌어안았지요. 옳게. 곱단이 분이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정순도 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옳게.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었다. 용서해 다오. 형님, 다 지난 일인걸요. 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진 시집살이를 시키던 큰 시누이였지요. 이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요. 윤 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풀려났다는 소식에 기운을 차린 것입니다. 새아기야, 무사했구나. 어머님, 일어나셨군요. 분이는 윤 씨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이는 품에서 놀이개 한 짝을 꺼냈지요. 한석이 준 그 한쪽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한쪽을 마저 꺼냈지요. 10년을 간직해 온제 놀이개였습니다. 두 짝을 가만히 맞대니 꼭 들어맞았지요. 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어릴 적 준 그 한쪽. 예, 서방님. 어떻게 임자가 이걸.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10년 전 처마 밑에서 굶어 죽어가던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온 식구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제게 밥을 나눠주셨지요. 이 놀이개도 쥐어주셨고요. 어머님은 저를 한철 거두어 살려주셨습니다. 윤 씨 부인의 입술이 떨렸지요. 그럼 그 갓난이가. 예, 어머님. 제가 그 갓난이옵니다. 윤 씨가 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정녕 그 아이였구나. 시어머니는 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그 봄의 처마 밑에서 다 죽어가던 너를 이 어미가 안아들였다. 미음을 떠넣어 주니 사흘 만에 겨우 눈을 떴더랬지. 그 미음 맛을 소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도 못 물어보고 떠나보낸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이제 그 아이가 어머님 며느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받은 정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이 집에 왔지요. 식구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이가 웃으며 시집온 까닭이었지요. 이제야 모두 풀린 것입니다. 한석이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났구나. 이렇게. 예, 서방님. 돌고 돌아 다시 왔습니다. 그때 그 놀이개를 왜 줬는지 나도 몰랐소. 한데 이제 알겠소. 임자한테 가야 할 거였소. 한석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렀지요. 어릴 적 건넨 작은 정이었지요. 그것이 10년을 돌아 제 곁으로 온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막동이 눈물을 훔쳤지요. 그 갓난이가 이리 고운 새아씨가 되어 돌아오다니요. 영감님 덕분입니다. 목숨 걸고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이고 새아씨. 이 늙은 것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영감님 아니었으면 저는 옥에서 못 나왔을 겁니다. 막동은 연신 눈물을 닦았지요. 정혜와 곱단도 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뒤로 한씨 댁은 다시 일어섰지요. 몰수된 재산도 가려졌습니다. 본디 형의 몫은 되돌려졌지요. 꽃가는 그득해졌습니다. 막동 노인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정혜를 첩으로 데려가려던 최부자였지요. 그도 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실을 모질게 학대한 일이 두루 드러났지요. 그 뒤로 고을에서 행세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한석을 새로 보았지요. 모자란 줄로만 알았던 외아들이었습니다. 실은 글 밝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다리를 저는 것이 무슨 흠이겠습니까?
마음이 굽지 않았으면 그만이었지요. 시집 오던 날 비웃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입을 모았지요. 그 며느리가 웃은 까닭이 다 있었구먼. 받은 정을 갚으러 온 게야. 참 갸륵하지. 한 번 돌아섰던 인심이었지요. 그것이 다시 분이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정순이 분이에게 손수 지은 저고리를 내밀었지요. 새아가, 솜씨는 없다만 정성으로 지었다. 형님, 이 귀한 걸 어찌.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진작 했어야 할 말인데. 분이는 저고리를 받아 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때 그토록 모질던 큰 시누이였지요. 이제는 둘도 없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분이는 시부모를 정성껏 모셨지요. 7 시누이와도 정답게 지냈습니다. 곱단과 정혜는 분이를 친언니처럼 따랐지요. 정순마저 분이라면 끔찍이 위했습니다. 한석과 분이는 그 누구보다 정다운 부부가 되었지요. 임자, 나 같은 사람한테 와줘서 고맙소. 서방님 같은 분을 어디서 또 만나겠습니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삽시다. 예, 서방님. 100년해로 하지요. 두 사람의 웃음이 마당에 정답게 번졌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지요. 분이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놀이개를 가만히 어루만졌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핏줄은 물보다 진하다지만 정은 핏줄보다 진하니라. 받은 정은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었지요. 분이의 삶으로 고스란히 피어난 것입니다. 받은 정을 잊지 않고 갚은 처녀였지요. 그 이야기는 고을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서 왔느냐에 있지 않지요.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법입니다. 분이의 환한 웃음처럼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